근데 사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관저에서 여당의 투톱인 권성동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3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어제 밤 8시부터 한 30분 정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식사하신 건 아니고 건강 문제라든지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 오십니까? 석방된 첫날 아마 송화들을 하셔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찾아뵙겠다 와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집회에 참석하신다? 그런 얘기는 일체 없으셨고요. 일부 기자가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집회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질문에도 일단 신동 대변인은 보신 그대로 이런 답변을 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권성동, 나경원 이 두 친윤 중진들과 윤 대통령 직접 통화를 했고 어제 30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을 했다. 이게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도 대통령을 뵙고 싶다 이러면서 줄줄이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구속이 취소돼서 관저로 복귀를 하셨고 예. 또 많은 정치인들, 여권의 인사들이 본인을 뵙고 싶다고 하니까 사실 기분 좋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을까? 아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은 취소됐지만 예.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지금도 높다고 봐요.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릴 텐데 과연 저러한 모습들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도부도 또한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벌써 나오는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무대에서 퇴장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중도층에 대한 불안감과 어떤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최근에는 여론조사에서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최고 지도자의 구도가 다시 완성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마냥 이렇게 웃고 즐기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김기현, 박대출 이런 친윤 의원들이 유상범 여러 의원들이 구치소 앞에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철규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당 사람들 몇몇이 대통령의 면담을 좀 하고 싶다, 뵙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다음 화면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관저 정치의 시작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치를 하냐. 이건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이 뵙고 싶다고 해서 잠깐 만난 것뿐이고 대통령이 먼저 의논하려고 한 건 아니다. 관저 정치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걸 이렇게 대통령실은 일축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진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주진 의원께 궁금한 게 뭐냐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아까 구치소 앞에 박대출 의원도 잠깐 보였었는데 박대출, 권영진, 박상우 이런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 철야 농성 추진하자. 우리는 천막 농성을 맞불하자. 전당원 전국대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다. 실제로 국민의힘 대화방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대화방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 이게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이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도 지금 연일 의원총회를 열면서 하는 것인데 예. 저는 결국은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대통령을 감싸거나 대통령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이런 목적이라기보다 예.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 수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이 사실 적법 절차에 굉장히 위배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 헌법 가치랑 법치주의를 또 수호해야 될 어떤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 외에도요. 탄핵 재판과 또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의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던 것은 헌정사상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예. 누구도 이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구속된 상태에서 일주일에 몇 번간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또 탄핵 재판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받는다. 예.
이것은 국민 누구라도 좀 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나서야 될 지점은 결국은 국민 관점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법률성 쟁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절차적 문제요. 네, 예. 헌재와 대통령 변호인단 간에도 엄청난 설정과 법리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하나의 맥을 같이 합니다. 예. 재판을 하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편의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재판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로 다 귀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대통령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 이번 차제에 국가기관의 어떤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예.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측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저희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당 지지도입니다. 중요한 건 조사 기간이겠죠. 지난주 수목금에 조사를 했으니까 금요일에 오후 2시쯤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 요청을 법원이 냈고 그렇다면 아주 일부라도 그 석방 여부, 구속 취소 여부가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비해 민주당 44, 국민의힘 37이었는데 일단 오차범위 냅니다. 국민의힘이 올랐고 민주당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뭐 들락날락하긴 하는데 성친 부의장님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이 법적 조치 혹은 헌재 선거 앞두고 석방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일부분 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복합적인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전까지 좀 화합의 분위기를 내오다가 예. 사실 지난주나 이번 주까지 좀 약간 분열의 모습을 약간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구속 취소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지금 2월 넷째 주랑 3월 이번에 나온 결과 발표를 보면 이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말한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그것도 아마 이런 것들이 구속 취소에 영향을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당 지지도도 변화가 있었고 그 탄핵의 그 차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경우 정권 교체를 희망한다 아니면 정권 유지를 희망한다 이 격차 역시 2월 넷째 주에 비해서 3월 첫째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뭐 격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이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지만 중도층은 여전히 뭔가 탄핵 심판 그리고 조기 대선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높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민주당이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가 저희 당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오차범위 내라도 42, 41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신병 혹은 석방 여부가 정치권엔 당연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대통령 구치소에 풀려났을 때 장면, 지지자들이 연호하는 장면 잠깐 한번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계세요. 오늘 새벽까지 너무 애쓰셔가지고 감사해요. 저희가 참 여러 손짓으로 건재를 과시했고 실제로 뭐 대통령도 주변에게 잠도 푹 잤고 오히려 건강을 좀 구치소에서 회복한 것 같다. 본인 특유의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언급한 윤 대통령이더라고요.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는 분위기다. 탄핵 심판 결론까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의 말도 있고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겸허히 헌법재판소 선거를 기다릴 것이다.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할 거다. 아무래도 탄핵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김영태 의원 같은 경우는 자중할 때다.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 목소리를 많이 내셔야 된다. 자중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늘 모든 신문들의 사설에 제목과 내용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중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왜 많은 신문들이 오늘 사설을 통해서 자중이라는 요구를 했을까요? 그만큼 물론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이 사실상 내란죄와 12.3 계엄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는 이거 자체가 이제 다 혐의를 벗었다라는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아직은 이제 탄핵 심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탄핵 심판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해 준 것은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29번의 탄핵 소추와 함께 정말 이 국정을 발목 잡는 그 행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군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저는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안팎으로 정말 엄청난 위기와 함께 국민들이 갈갈이 찢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식 간에도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금 사이가 벌어지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국민 통합이 지금 가장 절실한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결국 헌재 결과를 기다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자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간접 정치 아니고 대통령은 절제한 낯을 내고 뭐 자숙하는 표현도 용산 대통령실 썼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 풀려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대통령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일단 여러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